타성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었다. 관중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금강산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던 이산가족들은 이제 작별 상봉을 마치고 남으로 또 북으로 각자의 귀환길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측 상봉단이 마지막으로 모여서 해단하는 곳이죠. 속초 한화 리조트를 중계차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아직 상봉단이 그곳까지 도착하지는 않았죠? 네, 앞서 가족들이 탄 버스가 오후 1시 20분쯤 금강산을 출발했는데요. 조금 뒤 강원도 고성의 출입사무소를 통과해서 이곳 속초 한화 리조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끝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기약 없는 이별에 작별 상봉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고령의 가족들은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될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별 상봉이 끝난 뒤엔 먼저 버스를 타고 떠나는 북측 가족들을 남측 가족들이 배웅했습니다. 이어 남측 가족들이 탄 버스도 오후 1시 20분쯤 금강산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1차 상봉 때 가족들이 탄 버스가 오후 3시 10분쯤 군사 분계선을 통과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시간인 잠시 후 3시 10분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쯤 가족들이 탄 버스가 이곳 속초 한화 리조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다림에 비해 짧기만 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가족들이 귀가하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 한화 리조트에서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금강산에서 작별 상봉을 마치고 오후 1시에 마지막으로 석별 애정을 나눴습니다. 이제 또다시 기약 없는 헤어짐의 길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눈물바다를 이뤘을 텐데요. 관련 영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마지막 헤어짐의 순간, 이번에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또 그런 풍경이 연출됐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2차 상봉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이 남측의 가족들이 버스를 타러 내려왔고요. 네. 북측의 가족들이 이제 환송을 나오면서 서로 눈물 짓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것처럼 나오는 영상들인가요? 네, 지금 저것이 바로 금강산 호텔인데요. 지금 작별 상봉과 공동 중식을 오후 1시까지 마무리하고 북측의 가족들이 먼저 호텔 바깥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촬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어지기 직전의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북측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떠나고 남측 가족들이 북측 가족들을 환송을 한 뒤 남측 가족도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남측 가족이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북측 가족과 이별을 하는 모습, 영상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게 시간이 따지면 1시 10분쯤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서 중국하고 이렇게 대단당하는 순양을 토종해봐야겠네. 남측의 이산가족이 북측의 이산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매로 보이는데 눈물 참 많이 흘리고 계신데요. 지난번 1차 상봉 때 헤어지는 버스 장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남측 버스의 창문이 열리지 않아서 가족들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손을 맞잡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북측 버스는 창문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직접 보고 손을 잡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버스를 타는 모습을 남측 가족들이 직접 챙기면서 지금 고령의 어르신이 북측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측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렇게 헤어지고 나면 또 언제 다시 만날지 그야말로 기약이 없는 이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족들은 서로의 주소라든지 연락처를 나눠 갖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현재로서는 서신 교환도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서신 교환을 한 경우는 300가족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 교환이나 화상 상봉, 또 이산가족 정례와 같은 것들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목소리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작별의 순간들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명찰을 차고 있는 가족이 북한의 가족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남측 가족으로 보이는데요. 유독 이번 2차 상봉에선 저렇게 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북측의 보장 성원들, 북측의 지원 인력들조차도 눈물을 같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현장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에서 4.17 공동선언을 발표했단 말이야. 그 공동선언을 집행하는 데서 한머리도 우리 누나도 그렇고 나도 선구자가 되단 말이야. 선구자가 되고 서울통일을 위해서 공로자가 되고 애국자가 되자는 거야. 4.27 판문점 선언 얘기도 하시고. 이번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해서 개최가 된 거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고 있고, 지금 4.27 이번 같은 경우는 계기가 4.27 판문점 선언이지만 이번에 한적 박경서 회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10월 말쯤, 이르면 10월 말쯤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열겠다. 열기로 남북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날짜를 실무회담으로 조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안에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이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면 북측의 이산가족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 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려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시는 것 같은데 아마 눈물을 꾹 참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측의 가족분은 아예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북측 상봉단이 타고 있는 버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창문이 개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총 5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는 북측 가족들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북측 가족들도 67년 만에 남측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이번 북측 가족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남측의 가족을 찾으신 용입니다. 그래서 남측 주소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이름들을 작성을 해서 보낸 분들이기 때문에 남측에서의 기억과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더 2차 때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마다 작별 인사를 하느라고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느라 말을 잘 잊지 못하네요. 주저앉은 분의 모습도 보이고 떠나는 분은 애써 또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산 일대의 날씨는 아주 쾌청하고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금강산에 아주 큰 무지개가 떴다고 해요. 그래서 이산가족들이 상당히 즐거워했다고 하고 사실 태풍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태풍이 금강산을 비켜가면서 2박 3일 동안 상당히 맑은 날씨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지금 북측의 상봉단이 먼저 버스를 탑승해서 떠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창밖으로 모두 손을 내밀고 마지막까지 1분 1초라도 더 혈육에 손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게 1시 10분쯤의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가족들이 먼저 금강산 호텔을 떠나고 남아있던 남측 가족들이 또 버스를 타고 차편으로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아마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즈음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 영상은 오후 1시 10분에 촬영한 것을 차편으로 영상 디스크를 이동을 해서 지금 실시간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밖으로 아예 몸을 밖으로 내밀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날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아마 사촌지간으로 보이는데 정말 가족이 맞을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의심을 갖기도 했는데 2박 3일 동안 지금 보면 총 12차례에 걸쳐서 12시간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 시간 동안 한층 가까워져서 헤어질 때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도 다 풀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객실에서의 개별 상봉 기회가 주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가족은 이번 상봉의 유일한 부자 상봉 가족이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만나자라고 하네요. 조정식 씨 조카들한테도 가족이고요. 아들의 손을 잡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만날 거예요, 우리. 만날 거예요. 그래,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북측 방문단도 90대가 5명, 80대가 57명, 70대가 19명으로 굉장히 고령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마다 400분 넘는 이산가족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례화라든지 상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당사자분들께는 정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길어야 식으로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소규모로 행사를 계속 진행해서는 언제 만난다는 기약이 없는 상태니까. 전체 이산가족이 만나려면 500년에서 6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지금의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자, 남측의 가족이 북측 가족에게 다가가서 차창 안으로 손을 내밀어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상봉 때 같은 경우는 버스가 통유리여서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손을 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측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 남측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눈물바다네요. 네, 저 모습을 지켜보는 호텔 직원이나 심지어 취재진조차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버스로 헤어지기 바로 직전 오후 1시까지는 금강산 호텔에서 작별 상봉과 동시에 오찬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찬을 하실 때에도 상당히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고요. 1시에 저렇게 북측 가족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눈물의 오찬 메뉴는 낙지 빵가루 튀김과 소고기 완자볶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저 낙지 빵가루 튀김은 이름은 낙지지만 사실은 오징어 튀김이라고 합니다. 남북이 좀 의미가 다르죠, 단어가. 네, 낙지가 북한에서는 우리 오징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 메뉴를 드셨다고 하고요. 우리말로 치면 뭐 오징어 튀김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차 상봉 때까지만 하더라도 점심 식사를 온정각 서관에서 따로 드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동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이산가족들이 너무 고령화돼서 상봉 동선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상봉 시간은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번 21차 상봉 때부터 식사를 한 자리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아마 이러한 변경은 아마 이르면 10월 말에 열릴 향후 이산가족 상봉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산가족들 입장에서는 1초 1초가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많이 빨리 만나고 싶어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사촌간이 만나고 있는 유재수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사촌간인데도 예전에 함께 지냈던 기억들 또 전해지는 가족들의 사연들 때문에 저렇게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들어보겠습니다. 70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지금은 좋아. 70년 만에 만났는데 어쩜 좋아. 남매지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매 윤병석 할아버지고 지금
조카분도 같이 만난 가족이신데 저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혼자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식 날 아무런 가족이 없어서 신랑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줬다고 하고 며느리로 보내면서요. 측의 가족이 함께 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성함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남매라는 거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참 닮으셨습니다. 네,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님과 너무 닮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역시 가족은 가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닥에 아예 주저앉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또 눈물을 참으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은 가급적 눈물 흘리는 모습을 안 보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할머니는 리근숙 할머니로 보이는데요. 리근숙 할머니 같은 경우는 70년 만에 어머니가 꼭 쥐고 돌아가신 자수를 선물로 받은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통일이 된다면 이 자수를 꼭 누나에게 전달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상봉 행사를 통해서 자수를 받았고요. 북한의 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해 있고 버스 바깥에 남측의 가족들이 떠나는 북한의 가족들을 환송하면서 손을 꼭 잡고 이별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실 68년에서 70년 사이에 다시 만난 가족들인데요. 이제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산 가족분들에게는 그 말이 딱 지금 처지를 대변하는 말이겠죠. 방금 보신 분이 유일한 부자 상봉 사례자여셨고요. 네, 이제 북한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금강산을 떠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바깥에는 남측 가족들이 버스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대용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평양 번호판을 달고 있거든요. 저 버스는 아마 금강산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북측 가족들 한복을 대부분 곱게 차려입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창문으로 끝까지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손을 흔들고 남측 가족들도 바깥에서 걸어가면서 마지막 인사, 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북측 가족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스를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북한 가족들은 총 5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왔다고 합니다. 북한 가족들 같은 경우는 모처, 금강산은 아니고 인근에서 숙소에서 머물다가 남측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금강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금강산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잘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가족들 입장에서도 금강산으로 오는 게 고령의 가족들에게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봉 장소를 꼭 금강산으로 할 게 아니라 개성이나 아니면은 평양 같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작별 현장을 뉴스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되는 소식들이 있으면 정규 뉴스를